안녕하세요. 라곤트래블입니다. 1월 중순에 나트랑 한 달 살기를 끝마쳤는데요. 과연 나트랑 한 달 살기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정보가 비교적 많은데요. 나트랑은 비교적 작은 휴양지 느낌이어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항공권, 공항에서 낮장 시내, 왕복 택시비, 방값, 그리고 각종 입장료, 그리고 교통비, 식비,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항공권은 깜낭공항에서 보니까 웬만한 대한항공, 아시아나부터 해가지고 LCC 항공은 모두 표가 있었습니다. 또 카운터가 A부터 H까지 있었고요. 또 베트남 항공인 비에젯 항공을 포함해서 9개에서 10개 항공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마지막 영상에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30만원대에서 40만원대 후반까지 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설 연휴가 임박하면은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따라 비행표 값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LCC 항공사는 수화물 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표값은 싼데 자세히 보면은 수화물을 갈 때는 위탁 수화물을 안 받는 경우가 많고요. 올 때는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규정이 다 다르고 수화물을 추가하면은 30만원대 티켓이 바로 40만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저곳을 고민하다가 에어부산이 갈 때 올 때 위탁 수화물 15kg씩에다가 핸드캐리 수화물도 10kg인데 이거를 저울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25kg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올 때는 무게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에어부산을 43만원에 스카이스캐너로 부킹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살기를 하면 짐을 어떻게 할까도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우선 남자인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완전 큰 플라스틱 캐리어를 재보니까 5kg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의 1000 캐리어의 무게를 재봤는데 한 4kg 정도 떼어서 여기에 짐을 넣었습니다. 티셔츠는 8벌에서 9벌 정도, 그리고 반바지는 6벌, 그리고 수영복, 그리고 속옷 6개, 그리고 갈 때 복장은 추리닝 세트에 솜조끼만 입고 택시 타고 공항에 바로 들어갔어요. 또 그걸 입고 나트랑 공항에서 내려서 시내 숙소까지 이동했습니다. 저는 제일 후회했던 게 있는데요. 자주 빨래하기가 귀찮을 것 같아서 양말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저는 갈 때 올 때 한 번씩만 신고 하는 내내 크록스만 신고 다녀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간다면 양말은 2컬레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조그만 샴푸나 바디용품 세안하는 클렌징 폼들을 넣어서 챙겨갔고요. 그리고 드라이기도 조그만 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많이 가져갔어요. 한 8개 정도? 그리고 크록스도 넣고 대충 이렇게 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 백팩에 미러리스 카메라하고 삼각대 3개 캠코더하고 또 고프로도 가져갔는데요. 그 노트북도 17인치 게임용이라서 2kg 넘어요. 대충 이렇게 챙겼는데요. 다시 가면 삼각대 1개만 가져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미러리스하고 또 고프로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하고 충전기하고 멀티탭도 가져갔어요. 이러니까 한 10kg 정도 되더라고요. 2번은 낮장신의 왕복 택시비입니다. 저는 베트남이 처음이고 또 도착 시간이 새벽 1시, 2시라서 공항에서 좀 버벅거리지 않기 위해서 베나자라는 사이트에서 쇼퍼 서비스와 유심을 예약했습니다. 먼저 쇼퍼 서비스는 10,000원을 한국에서 결제하고 현지에서 15달러를 기사에게 주는 방식이었어요. 조금 비싸긴 한데 또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낮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랩이나 택시를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장에서 깜낭공항 올 때는 그랩을 이용했고요. 왕복 총 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심인데요. 저는 베나자에서 8,900원짜리 유심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공항 베나자 샵에서 교환했는데요. 10일인가 지나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유심 가게 가가지고 다시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30일짜리 비디오를 찍어야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기획하느라고 디테일하게 뭐가 싸고 뭐가 비싼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심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심 기간이나 하루 제공되는 데이터량과 현지 전화번호가 부여되는지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랩을 많이 타고 다니실 텐데요. 그랩은 인증번호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그 인증번호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한국에서 해보시고 안 되면 베트남에서 어플을 설치하시고 유심으로 번호 받고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베트남 전화번호를 보여받을 수 있는 유심 카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기사하고 연락할 일이 생기거나 혹시 베트남에서 이곳저곳 연락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 차이니까요. 번호가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3번은 방값, 호텔인데요. 이것도 시즌마다 다 달라요. 아파트먼트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건기 시즌인 12월부터 2월 정도까지인가요? 비싼 편이고요. 또 1월 설 근처부터는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학이라든가 관광객이 줄어들면요, 또 떨어지고요. 저는 12월에 나트랑 골드코스트 아파트먼트를 예약했고요. 27층이었어요. 뷰가 너무 좋았고 가격은 76만 원이었어요. 옆에 있는 나트랑 센터는 약 50만 원대, 또 그리고 북쪽에 혼촌곳 주변은 50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롯데마트가 함께 건물에 있어 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이것저것 살 때 좋았고, 그리고 북쪽하고 남쪽에 중간쯤 있어서 여기저기 이동하기 편했습니다. 4번은 입장료. 황제 선셋 크루즈 99,000원부터 시작해서 온천꽃, 수공예 박물관, 해양박물관, 그리고 푸나가르 사원, 달랏 지방 이동해서요. 케이블카 편도, 단달라 폭포, 커피농장, 크레이지 하우스, 철도역 입장권 해가지고요. 토탕 19만 6,800원 들었습니다. 황제 선셋 크루즈를 안 하실 거면 10만 원이 절약되겠죠? 사실 황제 크루즈 영상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술이 무제한이라서 처음에 가자마자 데킬라를 마셨댔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와인을 계속 몇 병을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또 제 친구하고 거기서 연주하시는 분부터 서빙하는 분들까지 술 취해가지고 다 팁을 뿌렸고요. 저는 한 100만 동 정도 했고, 친구랑 다 합쳐서 토탈 한 200, 300만 동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5번은 교통비입니다. 버스를 3일 정도 실컷 탔는데요. 시티 투어 버스하고 일반 버스, 그리고 토탈해서 한 7,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기 버스가 15,000동, 일반 시내버스가 8,000동, 시티 투어 버스가 6만 동이었습니다. 그랩은 일평균 5,000원 정도 탔다고 가정했고요. 가까운 거리하고 먼 거리, 그리고 안 탄 날도 있었고 해서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랏 지방을 갈 때, 그동안 이용할 때 착하고 차량도 큰 차를 몰고 하는 그룹 기사한테 직접 예약해서요. 나트랑, 달랏, 관광지, 구름사냥, 나트랑 해가지고 310만 동에 갔습니다. 갔다 왔다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400만 동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0km마다 추가 요금 받고 하면은 450만 동, 480만 동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4분의 1 해가지고 44,000원 잡으면 18만 1,000원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비는 저희는 20일 동안은 3명이서, 10일 동안은 4명이서 먹으러 다녔는데요. 20일 동안은 보니까 32군데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98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n분의 1 하니까 32만 8,000원이 되네요. 물론 영수증 기준이라서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챙겨서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리고 4명이서 다닌 10일 동안은 21군데를 갔고요. 78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n분의 1 하면 15만 5,000원 되고요. 식비 n분의 토탈은 52만 4,000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 다녔는데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꼴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해산물 뷔페 5만 원짜리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뷔페 5만 원짜리도 포함된 가격이니까요. 거의 하루에 13,000원 꼴로 식비가 나갔네요. 그래서 약 21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토탈. 이렇게 해서 한 달 살기를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가서 하면은 아마 3배는 더 나왔을 것 같습니다. 또 치안은 안전했는데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안 쓰고 그냥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냥 받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는 무단횡단 하시는 법이 강화돼서 벌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이보리색 입고 있는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벌금이고요. 그리고 가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거는 빨간 십자가로 해가지고 차량들이 보는 신호예요. 이곳은 차량들이 정차하는 거고, 그리고 길을 걸을 때는 항상 횡단번호로 건너서 이제 조심하게 가셔야 합니다. 안 다치게요.
혹시 제가 빠뜨리고 안 드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댓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